안다만 군도 서쪽 끝 벵골만 한가운데에 위치한 이 섬은 산호초와 얕은 바닷물로 둘러싸여 있어 접근이 어렵습니다. 섬의 크기는 작지만 주변은 모래톱과 열대 식물이 바다까지 뻗어 있는 지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멀리서 보면 섬 내부는 녹색 청하의 아래 가려져 있으며 눈에 띄는 입구나 진입로는 없습니다. 정박지가 없고 썰물 때 산호가 드러나기 때문에 섬에 접근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이러한 고립성 때문에 이 섬은 일반적인 항해로는 접근이 불가능했고 세상과 단절된 채 살아가는 공동체가 보존되어 왔습니다. 이곳의 삶은 어떤 모습일까요? 바다에서 보이는 지형은 대체로 평평한 지형이며 중앙으로 갈수록 약간 오르막이 지고 울창하고 연속적인 초목으로 덮여 있습니다. 내륙은 햇빛이 거의 들어오지 않는 울창한 열대우림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기후는 이 지역의 특징인 몬순 패턴을 따르는데 우기에는 강하고 긴 비가 내리고 건기에는 기온과 습도가 높게 유지됩니다. 특히 해류가 외해에서 해안으로 파도를 몰고 올 때 연중 대부분 바람이 강할 수 있습니다. 해안에서 볼 수 있는 초목으로는 야자수, 해변 지역의 야자나무, 그리고 모래와 숲 가장자리가 어우러지는 지역에 낮은 관목 등이 있습니다. 내륙으로 더 들어가면 해변과 숲이 급격히 구분되며 넓은 초원이나 탁 트인 지형이 없습니다. 일부 지역, 특히 내륙 하천의 담수가 바다로 흘러드는 곳에는 맹그로브가 서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섬 주변의 해역에는 썰물대 바위 사이를 헤엄치는 산호초 물고기, 바다거북, 개가 가득합니다. 바다새들은 해안 위를 날아다니며 때로는 해변에 앉아 파도에 쓸려온 잔해를 먹습니다. 모래사장에서는 파충류나 갑각류로 추정되는 작은 동물들의 발자국이 초목과 해안 사이를 움직이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돌고래는 인근 해역에서 관찰되었지만 이들의 접근 방식은 해양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멀리서 육생 동물을 관찰하는 것은 드물지만 정글에 서식하는 새들과 내륙 생태계의 일부인 작은 포유류들이 보고된 바 있습니다. 썰물 때는 섬의 많은 부분이 노출되고 만조 때는 덮여 있더라도 모든 선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합니다. 벵골만의 해류와 계절적 폭풍으로 발생하는 너울은 작은 배조차도 접근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안전한 정박지가 없으며 상륙을 시도하려면 매우 고요한 해양 조건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자연 환경은 원치 않는 방문객으로부터 섬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접촉 가능성도 제한합니다. 접근한 선박은 안전한 거리에 정박하고 카누나 소형 보트를 타고 좌초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기동해야 합니다. 해안에서 시야가 확보되면 해변이나 해안 근처 관측소에서 물속의 움직임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기후, 지형, 그리고 식생의 조합은 안정적이고 폐쇄적인 생태계를 형성합니다. 우기의 집중호우는 짧은 구간 동안 바다로 흘러드는 담수 하천에 물을 보충하여 작은 맹그로브와 습지의 형성에 유리합니다. 숲의 일정한 습도는 덩굴 식물과 양치 식물의 성장에 유리하며 나무가 높이 자랄 수 있도록 합니다. 건기에는 기온이 높게 유지되고 간구량은 감소하지만 식생은 푸르고 빽빽하게 유지됩니다. 해안은 시점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어떤 지역은 고운 밝은 색의 모래가 있는 반면 어떤 지역은 부서진 산호와 조개 껍데기가 쌓여 있습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나무 뿌리가 물가까지 뻗어 있어 도보로 횡단하기 어려운 불규칙한 해안선을 형성합니다. 조수선이 뚜렷하게 보이고 바닷물에 씻겨온 잔해들이 해안 지형이 부유물을 가두는 지점에 쌓입니다. 파도는 끊임없이 일고 몬순 기간에는 엄청난 힘에 달하여 암초에 격렬하게 부딪히고 멀리서도 눈에 띄는 거품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이러한 현상으로 인해 해안 근처에서 안정적인 항해로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배와 상공 비행을 통해 관찰한 결과 섬 내부에는 탁 트인 도로나 넓은 개간지가 없습니다. 숲이 끊임없이 이어지기 때문에 육로 이동은 느리고 방문객은 울창한 초목을 헤쳐나가야 합니다. 수관이 수면의 대부분을 덮고 있어 공중에서 시각적인 정보를 얻기가 어렵습니다. 좁은 해변은 내부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임시 캠프를 설치할 공간이 거의 없습니다. 지리적 고립과 쉬운 접근 부족으로 인해 이 섬은
정기적인 해상 교통로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벵골만을 항해하는 선박들은 산호초의 위험과 접근 필요성 부족으로 이 지역을 기피합니다. 해대는 이 섬이 주의 지점으로 표시되어 있으며 지역 주민과 방문객 모두를 잠재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공식 규정에 따라 상륙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섬 주변의 해류는 계절에 따라 강도가 다릅니다. 남서 계절풍에는 서해안의 물살이 강할 수 있지만 건기에는 다소 안정적이지만 항해에 완전히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해류와 수중 지형이 결합되어 숙련된 수영자조차도 도움 없이는 주변을 항해하기 어렵습니다. 숲과 바다는 통합된 보호 시스템 역할을 합니다. 군도 내 다른 유인도와의 거리는 경유로를 이용하기에 충분하며 해안계는 인공적인 랜드마크가 없어 외부 세계와 완전히 단절된 곳이라는 인상을 더욱 강화합니다. 바다와 공중에서 관찰한 모든 것은 그 내부로 침투하려는 시도가 극도로 어렵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며 이 지역이 오늘날까지도 지구상에서 가장 접근하기 어렵고 보호받는 환경 중 하나로 남아있는 이유를 설명해줍니다. 노스 센티넬에서 관찰되는 오두막들은 섬의 지형과 재료에 맞춰 단순하고 기능적인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오두막들은 대개 낮고 길쭉하거나 반원형의 구조물로 빗물이 고이지 않고 배수될 수 있도록 경사진 지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두막들은 높은 단이 없는 평지에 지어지며 해안 근처 나무들 사이의 틈을 활용하여 배치됩니다. 오두막들 사이의 간격은 고정된 패턴을 따르지는 않지만 이동과 일반적인 야외 활동을 위한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벽이 있는 경우 식물 재료를 엮거나 수직으로 배치된 나뭇가지로 형성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오두막에 완전한 벽이 없어 공기가 순환하고 불연기가 빠르게 사라지도록 합니다. 내부 바닥은 포장되지 않았거나 타일로 마감되어 있으며 보통 모래나 깨끗한 흙으로만 덮여 있습니다. 일부 캠프에서는 내부가 깨끗하게 유지되고 식물 잔해가 쌓이지 않는 것으로 관찰되었는데 이는 정기적인 유지 관리가 이루어졌음을 보여줍니다. 공간은 작아서 사람들이 작은 불 주위에 눕거나 앉을 수 있을 정도입니다. 눈에 띄는 내부 구분은 없어 오두막이 밤이나 악천후 시 휴식처이자 기본적인 피난처 역할을 했음을 짐작하게 합니다. 캠프의 중심은 불입니다. 불은 오두막 안이나 근처에 위치하며 불씨가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돌이나 작은 모래로 보호합니다. 연료는 보통 마른 나뭇가지와 근처에서 모은 나무 조각으로 구성됩니다. 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큰 잎으로 불씨를 부분적으로 덮거나 나뭇가지로 작은 지붕을 임시로 만듭니다. 나뭇가지와 나무줄기는 날카로운 돌도구나 난파선이나 우연히 얻은 금속 칼날과 같은 전통 도구를 사용하여 자릅니다. 조립은 못을 사용하지 않고 식물 섬유를 사용하여 구성 요소를 연결합니다. 이 방법을 사용하면 구조물을 빠르고 쉽게 세울 수 있으며 필요할 때 수리할 수도 있습니다. 기록된 일부 사례에서는 화덕이 오두막 입구 바로 옆에 있어 큰 용기를 옮기지 않고도 음식을 조리할 수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여러 사람이 함께 모여 요리하거나 동시에 작업할 수 있는 공용 공간 중앙에 불을 피웁니다. 캠프 주변은 대개 낮은 초목이 없어 불길이 우발적으로 번질 위험을 줄입니다. 또한 이 지역을 정리하면 숲에서 접근하는 방문객이나 동물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주변에 농작물이 관찰되지 않아 이 공간이 주로 생활 공간과 일상 활동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항공 관측 결과 일부 캠프는 해변으로 바로 연결되는 반면 다른 캠프는 내륙으로 몇 미터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위치 선택은 계절, 해양 상태 또는 인근 자원의 가용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기에는 일시적인 홍수를 피하기 위해 배수가 잘 되는 높은 지대가 선호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공간 구성과 관련하여 오두막의 크기나 위치에는 명확한 위계가 없습니다. 모든 오두막은 비슷한 비율과 동일한 재료를 유지하여 거주자 간에 공평하게 분배되었음을 시사합니다. 큰 바구니나 용기와 같은 공용 물건은 모두가 접근할 수 있는 공간에 배치되어 특정 작업을 공동으로 수행함을 나타냅니다. 일부 탐험대는 오두막이 노후화되고 불이 꺼진 채 버려진 캠프를 묘사했습니다. 이러한 유적지는 구조물의 자연적인 마모를 보여줍니다. 섬유가 썩으면 지붕이 무너지고 벽은 장력이 약해지면 무너집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거주지의 전반적인 배치와 물건의 배치는
여전히 눈에 띄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일관된 건축 및 사용 패턴을 확인합니다. 거주지, 불의 사용, 그리고 캠프의 구성은 섬 환경에 적합한 시스템을 형성합니다. 각 요소는 기후 조건, 자원의 가용성, 그리고 이동성의 필요성에 대응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구조물의 단순함은 불안정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섬이 제공하는 모든 것을 얻고 유지해야 하는 환경에서 효율성을 의미합니다. 기록된 각 캠프에서 관찰되는 이러한 삶의 방식은 주변 자연 환경과의 직접적이고 지속적인 관계를 반영합니다. 노스 센티넬에서 사용하는 도구들은 겉보기에는 단순해 보이지만 섬의 자원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보여줍니다. 가장 눈에 띄는 도구는 사냥과 낚시에 모두 사용되는 활과 화살입니다. 활은 유연한 나무로 만들어졌으며 세심하게 조각하고 윤을 냈습니다. 화살촉은 날카로운데 때로는 불로 단련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난파선이나 바다에 떠밀려온 잔해에서 건져 올린 금속 조각으로 강화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도구들은 먹이의 종류에 따라 적응되어 육지 동물에게는 더 길고 무거운 것이, 낚시에는 더 가벼운 것이 사용됩니다. 카누는 채집과 낚시 활동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통나무를 깎아 만든 작은 배로 해안 근처와 산호초로 보호되는 석호 안에서 이동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하지만 외해에서는 안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장거리 항해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크기가 작아 짧은 낚싯대나 노를 사용하여 한두 사람이 쉽게 조종할 수 있습니다. 깊은 용골이 없어 얕은 물에서 항해가 용이하여 물고기 떼에 접근하거나 연체동물을 채집하거나 해변에서 무거운 물건을 운반하는 데 유용합니다. 꿀과 과일을 채집할 때는 식물 섬유로 짠 용기와 바구니를 사용합니다. 바구니는 가볍지만 튼튼한 구조로 되어 있어 부러지지 않고 짐을 실을 수 있습니다. 속이 빈 대나무 조각이나 말린 조롱박으로 만든 용기는 액체나 작은 음식을 보관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러한 용기는 균일한 직조 방식을 보여주는데 이는 대대로 전승된 숙련된 기술을 보여줍니다. 어업은 해양 상태와 목표 어종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얕은 곳에서는 여러 개의 촉이 있는 나무 창을 사용하여 작고 중간 크기의 물고기를 잡습니다. 하천이나 해안 석호의 하구에서는 활과 화살을 사용하여 수면 가까이에서 헤엄치는 물고기를 쏘습니다. 이 기술은 표적이 단 한 번의 움직임으로 도망칠 수 있기 때문에 정밀성과 속도가 필요합니다. 바다거북과 큰 물고기를 사냥할 때는 무리를 지어 포위하여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조개를 채취할 때 센티넬족은 썰물 때 조간대를 통과합니다. 그곳에서 연체동물, 개, 그리고 다른 무척 추동물을 채집하여 바구니에 담거나 직접 손에 들고 다닙니다. 캠프 근처에서 발견되는 조개 껍데기와 소라는 그들의 식단에서 이러한 활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특정 조개는 단단한 껍질을 깨야 하는데 그들은 평평한 돌에 부딪혀서 채취합니다. 육지 사냥에는 새, 작은 포유류, 파충류를 잡는 것도 포함됩니다. 이러한 먹이를 잡기 위해 화살촉이 덜 날카로워서 찌르기보다는 기절시키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일부 원정대는 동물들이 지나가는 곳에 밧줄과 나뭇가지로 만든 간단한 덫을 설치한 것을 기록했습니다. 불 근처에서 발견된 뼈는 이러한 어획물을 굽거나 조리하여 먹었음을 보여줍니다. 도구의 사용은 사냥과 낚시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나무를 베거나 단단한 과일을 여는 데는 원시적인 칼날을 사용하는데 날카로운 돌이나 고철로 만든 것도 있습니다. 이 조각들은 나무 손잡이에 끼워져 그립감과 제어력을 향상시킵니다. 크기는 기능에 따라 다릅니다. 긴 것은 통나무를 자르는 데 사용하고 작은 것은 생선 손질이나 식물 섬유 가공과 같은 정밀 작업에 사용합니다. 꿀 채취에서는 나무 구멍에서 벌집을 찾아 연기를 내어 벌을 쫓아내는 기법을 사용합니다. 큰 잎이나 임시 용기에 담아 불씨를 넣어 연기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접근이 용이해지면 벌집을 꺼내 대나무나 호리병박 용기에 담습니다. 이 작업은 벌침을 방지하기 위해 손질과 주의가 필요합니다. 카누에는 눈에 띄는 장식이나 페인트가 없으며 바닷물에 노출된 목재는 빠르게 부식되기 때문에 정기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외딴 해변에서 버려진 배들이 발견되기도 하는데
이는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이나 더 이상 어업로로 이용하기 어려운 위치 때문일 수 있습니다. 작업 구성과 관련하여 어업 및 수확 활동은 일반적으로 낮 시간과 조수에 따라 집중됩니다. 어획물은 가공 및 분배가 완료되는 해가 지기 전에 캠프로 복귀합니다. 식기는 깨끗이 세척하여 캠프의 특정 구역에 보관해 두었다가 다음번에 사용합니다. 각 조각은 가능한 한 오랫동안 사용되며 필요할 경우 수리됩니다. 손상된 화살촉은 새 촉으로 촉을 교체할 수 있으며 활시위는 장력이 약해지면 새 섬유로 교체합니다. 섬의 일부 지역에서는 버려진 도구가 있는 고대 야영지의 유적을 방문객들이 발견했습니다. 이러한 유물들은 특정 물건의 디자인이 연속성을 띠고 있음을 보여주며 시간이 지나도 기술이 거의 변하지 않았음을 시사합니다. 밧줄과 그물을 만들기 위해 식물 섬유를 준비하는 과정은 건조와 닦기 과정을 거칩니다. 나무 껍질이나 줄기에서 섬유를 추출하고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 세척한 후 햇볕에 말립니다. 그런 다음 섬유를 긴 띠 모양으로 꼬아서 밧줄로 직접 사용하거나 더 튼튼한 그물을 만들기 위해 결합합니다. 대규모 어망에 대한 기록은 없지만 매우 얕은 곳에서 작은 조각들을 사용하여 물고기를 잡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카누나 사냥한 동물을 위한 통나무와 같은 큰 물건은 집단으로 운반합니다. 통나무는 숲에서 잘라 해변을 따라 작업 현장까지 끌고 가거나 운반합니다. 그곳에서 날카로운 도구로 내부를 비우는 작업은 며칠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조각품은 조수선에서 멀리 떨어진 보호된 장소에 보관됩니다. 숲에서의 수확 활동에는 식용 과일과 덩이줄기를 찾는 것이 포함됩니다. 아직 작물이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수확되는 다양한 식물은 환경에 대한 세밀한 지식을 보여줍니다. 과일은 제철에 수확하여 생으로 먹거나 바구니에 임시로 보관합니다. 일부 덩이줄기는 식감을 부드럽게 하고 풍미를 더하기 위해 먹기 전에 조리합니다. 노스 센티넬 섬의 도구, 낚시 기술, 수확 방식은 섬의 자연 조건과 밀접하게 연결된 시스템을 형성합니다. 단순한 바구니부터 카누까지 각각의 물건은 특정한 필요에 부응하고 이용 가능한 재료를 최대한 활용합니다. 이러한 요소들의 디자인과 사용의 연속성은 외부 영향에 의존하지 않고 오랜 시간 동안 유지되어 온 실용적이고 효율적인 전통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관행은 계절 변화와 해류 변화에 적응하면서 식량과 필수 자원의 지속적인 공급을 보장합니다. 현대에 기록된 노스 센티넬 섬에 대한 가장 초기의 접근 사례는 주민들이 일관되게 경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탐사선이나 순찰선이 접근하면 해안이나 초목으로 부분적으로 덮인 지역에서 경계하는 것이 눈에 띄는 반응입니다. 활과 화살로 무장한 사람들이 전략적 위치를 점유하고 접근 신호를 보내지 않고 선박의 움직임을 관찰하는 사례도 여러 건 있었습니다. 기록된 방문 사례에 따르면 해변 접근 시 주민들은 경고로 해석될 수 있는 몸짓을 보였습니다. 여기에는 바다를 향해 화살을 겨누고 활을 들어 올리거나 몸을 흔드는 동작이 포함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일부 지역 주민들이 소리를 지르거나 짧고 반복적인 소리를 내는 것이 목격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행동의 강도는 선박과의 거리와 접근하는 사람들의 행동에 따라 달라집니다. 어떤 경우에는 모래 위나 해안으로 밀려온 뗏목에 물건을 선물로 남겨두기도 했습니다. 제공된 물품에는 코코넛, 바나나, 금속 식기, 밧줄, 플라스틱 양동이, 천 인형 등이 있습니다. 반응이 항상 균일한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센티넬족이 배가 떠난 후에 물건을 수거하기도 하고 때로는 거부하여 바다로 밀어내거나 조수가 씻어낼 때까지 해안에 남겨두기도 합니다. 해변에 남겨진 물건에 접근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몇 분에서 몇 시간까지 다양합니다. 20세기 후반의 접촉 기록에서 관찰자들은 이전에 물리적 접근 없이 여러 차례 시도한 후 소규모 집단이 배에서 던져진 코코넛을 받았다고 기록했습니다. 그들은 코코넛을 주워 해변에 머물지 않고 재빨리 내륙으로 가져갔습니다. 별도의 접촉에서 방문객들은 모래 위에 다양한 물건을 남겨두고 물러난 후 센티넬족이 집단으로 접근하여 살펴보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부 물건은 숲으로 가져갔고 옷과 같은 다른 물건은 그 자리에 남겨졌습니다.
여러 차례의 관측 탐사에서 여성과 아이들이 접근하는 동안 멀리 떨어져 있는 모습이 기록되었지만 직접적인 교환에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해변을 마주보는 높은 곳이나 부분적으로 가려진 곳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반면 성인 남성들은 앞장서서 감시하고 원할 경우 물건을 줍습니다. 해변에서의 접촉 중 물리적 배치는 대개 질서정연했습니다. 때로는 넓은 감시 구역을 확보하기 위해 전략적인 지점에 대열을 이루거나 분산되기도 했습니다. 물건을 받기 전에 한 무리의 구성원이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몇 걸음 앞으로 나아가는 동안 다른 구성원들은 무기를 준비하고 있는 모습이 여러 차례 관찰되었습니다. 기록에는 적극적인 거부 반응도 언급되어 있습니다. 배가 해안에 너무 가까이 접근했을 때 센티넬족은 경고의 의미로 물에 화살을 쏘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경우에는 갑작스러운 움직임을 보이거나 모래를 일으켜 이동하라는 암묵적인 명령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21세기에 인도 정부의 당위 연구를 위해 허가받은 일부 원정대는 해안에서 20m 이내로 접근하여 공격을 받지는 않았지만 직접적인 교전은 없었습니다. 접촉은 소규모 성인 집단, 아마도 지도자나 이러한 상황에 더 많은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지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이 접근하여 물체를 살펴보고 다른 사람들에게 신호를 보내는 것을 결정합니다. 기록된 한 접촉 사례에서 몇몇 물체를 살펴보고 받은 후 이들 중 한 명이 화살이 없는 활을 들어 바다를 향해 겨누고 반복적으로 앞뒤로 움직이는 동작을 했는데 관찰자들은 이를 배를 후퇴시키라는 신호로 해석했습니다. 시각적 기록에 따르면 평화로운 교전 중에도 무기가 여전히 보입니다. 활은 당겨져 있거나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화살은 바로 닿을 수 있는 거리에 있습니다. 지난 세기 마지막 수십 년 동안 기록된 한 사건에서 초기의 평온한 접근 이후 배의 위치가 바뀌면서 센티넬족은 초목 속으로 재빨리 후퇴하여 방문객들에게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배가 몇 미터 떨어진 곳으로 이동한 후에야 그들은 남겨진 물건들을 수거하기 위해 해변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물리적 거리가 접촉을 유지할지 끊을지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임을 시사합니다. 해변의 여러 지점에 여러 물건을 남겨두는 등 더 긴 교환을 시도했지만 결과는 엇갈렸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모든 물건을 빠르게 수거했고 다른 경우에는 숲에 가장 가까운 물건만 가져갔습니다. 과거 사건에 대한 기억 또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전에 배와 관련된 충돌이나 사건이 발생했던 지역에서는 이후의 접촉에서 더 먼 거리감과 물건에 대한 수용도가 낮아졌습니다. 반대로 이전 방문에서 갈등이 발생하지 않았던 지역에서는 관찰된 적대적인 태도가 덜했습니다. 방문객들이 반복적인 교환을 시도하더라도 공동체는 해변을 떠나 숲속으로 사라지는 것만으로도 언제든지 교환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여러 세대에 걸쳐 반복된 이러한 패턴은 비록 제한적인 수용의 순간들이 있었지만 외부 세계와의 관계에서 자율성이 그들의 기반임을 확인시켜줍니다.